데일리 베스트 3부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며 급진적인 북한 친화 정책들이 시행되며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전통적인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미국과의 공조에 분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일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무조건 한미 간 견고한 공조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등의 긍정적인 말로 치부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9월의 남북 정상회담과 당시 남과 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이 크게 경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일본의 니혼게이자 신문은 10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 군사 합의를 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나 협의가 없이 미군으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남북 군사 합의를 북한과 체결한 사실에 대해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특히 미국 측이 화를 낸 것은 남북 군사 경계선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그간 한미 양국군은 이 지역 상공에 수시로 정찰기 등을 띄워 북한군을 감시해 왔었는데 이 길이 봉쇄되어 버리면 북한을 향한 눈을 가려버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 측은 또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한미 군사훈련을 제한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니혼게이자 신문은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여 김정은과 회담했다는 사실만 보면 핵 위기가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냉정히 상황을 바라보면 현실은 정반대라고 분석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또한 사카데스 편집위원회 글을 통해 미국과 일본 안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군의 급격한 위축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일본의 언론, 특히 아사히 신문은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김정은이 종전선언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미국은 핵 리스트 제출이 우선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김정은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 사령부 해체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의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제시한 비핵화 대상 리스트 제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비핵화는 당연히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이미 파괴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미국 사찰단의 수용, 영변 핵시설의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등의 카드를 제시하면서도 끝내 핵 리스트 제출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핵무기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어렵다면서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또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영변 핵폐기와 종전선언 교환카드 외에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행동으로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거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한국의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미국과는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과는 달리 껄끄럽게 굴러갈 것이라는 우려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조짐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돌아온 후 문재인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보시는 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으로 와 청와대를 방문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뒤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글의 원문인데, 자, 설명해드리자면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및 동맹국들과 긴밀히 작업할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트윗을 올린 시각은 청와대에서 문재인을 만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한 직후인 저녁 9시 54분입니다. 자,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록스텝이라는 단어인데, 록스텝이란 단어는 주로 행진을 하거나 두 사람이 춤을 출 때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발을 맞춰야 할 상황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이를 외교적으로 사용할 때는 단순한 협력 또는 공조를 넘어선 완벽한 호흡의 일치를 요구할 때 사용되고, 미국에서는 흔히 소속된 정당의 강령의 확실한 엄수 또는 지침의 강력한 공조를 요구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이러한 단어를 쓴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게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확실하고도 빈틈없으며 일치된 공조를 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록스텝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심기를 거스른 것 중 하나가 폼페이오 방북 직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중재안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 장관은 4일 보도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종전선언 교환을 미국 측에 요구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싸늘했었습니다. 강 장관이 핵신고 연기 제안 바로 다음 날 미국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였고, 미국 국무부는 완전 검증 비핵화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비핵화 당사국인 한국의 외교부 장관의 주장을 완전히 묵살한 셈이고, 강경화 장관의 제안을 창의적 접근이라 칭찬했던 청와대 역시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산 석탄 문제 외에도 최근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과도한 발언과 대북 지원, 주최국 경비 지출의 원칙을 벗어난 노무현 재단 주최 행사인 평양에서의 14선언 행사에 있어 경비 전액 지원 등 사실상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무시한 행동들을 일삼아 왔었습니다. 자, 미국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의 틀을 흔들고 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흔들기를 탓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사국인 한국도 평화가 도래했다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가 앞장서 대북 지원을 하려 하는데 왜 미국이 막느냐는 반발을 막는데 애를 먹고 있기도 합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폼페이오 장관의 외교적 발언 말고 그 속에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아직도 환상 속에 잠겨 있는 것인지 국민을 속이려 하는 것인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한 걸음 더 진전했다는 발언을 고지고대로 믿고 이미 미북 협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외교적 상상력은 참으로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나려는 좌파 정부의 생각이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우리 민족끼리 들러붙는다며 지랄하다가 최대 우방국인 미국이라는 소중한 동맹국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